네, 앞서 상황실에서 저희가 덴티스 이야기를 하며 지금 2분기 실적을 주목할 때인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뭐 실적 시즌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매 실적 시즌에 포문을 여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반도체 IT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차 소장님이 사실 뭐 지금 당장 2분기 실적에 잘 나올 만한 섹터, 못 나올 만한 섹터를 고르면 골라도 이게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은 너무나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구간 실적을 점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 안에서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증권가 실적 전망치가 낮춰지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제 대사를 하고 가시면 어떻게 계시겠다고. 통하셨나 보네요. 아닙니다. 제가 먼저 우겨야죠. 네, 근데 지금 동양 쪽에서 일단 2분기 실적 전망치도 다 나왔을 겁니다. 또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좋았네라고 하지만 1분기 실적에서도 또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만큼 좋았다가 아니라 그 안에 보게 되면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죠. 현금 흐름 쪽에서 그러니까 실적으로 잡히는 것 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재고 자산 같은 게 남아 있는데 이걸 현금성 자산, 뭐 매출 채권 이런 걸 다 감안하다 보니까 이것까지도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또 안 좋은 게 나오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것도 재고가 쌓이는 쪽으로 나온다. 안 팔려서 쌓이는 거겠죠. 이런 변화도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가게 되면은 일단 2분기 삼성전자 매출 지금 추정치가 매출이 77조 원, 영업이익이 14조 2천억 정도. 그래서 한 14% 증가할 걸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걸로 영업이익은 보여지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도 매출이 한 14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조가 넘어가면서 53% 이상 증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수치만 보면은 주가가 이상한 거죠. 주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락한 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2분기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고요. 거기다가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실적의 추정치가 그 부분보다 항상 더 좋았기 때문에 낮춰놓고 혹시나 좋게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갑니다. 삼성전자의 특성은 오히려 지금 같은 기점 쪽에서 항상 우려감이 좀 큰 상황들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실적 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IT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빗그로스, 빌그로스가 아니고요. 빗그로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품당, 그러니까 즉 반도체 품목당 매출 증가량, 출하 증가량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증가가 거의 또 마이너스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지금 보통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즉 어떤 품목별로 봤을 때 가장 큰 게 모바일 쪽이죠. 모바일이 한 40%대. 네. 그리고 PC나 PC용 쪽으로 들어가는 D램이 30%대. 나머지가 서버용 쪽이 30%대. 근데 한 70% 정도가 좀 주춤했었어도 지금까지는 이쪽이 한 자릿수나 아니면은 뭐 약보합 정도 출하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버용이 두 자리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끌고 나가면서 반도체를 견인했는데 네. 이거마저도 빅테크 기업들 최근에 금리 인상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요. 그런 쪽에서 생각보다 있는 서버 계속 쓰자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서버용 메모리가 교체 수요나 아니면 또 전환되기 위해서는 DDR5가 빨리 나와서 네. 그거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려감을 키우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우리가 많이 쓰는 IT 기기 대표적으로 모바일 그리고 PC 이 부분에서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해도 받쳐줬던 게 서버용 메모리였는데 코로나 때 워낙 호황이어서 그런가요? 최근 그 부분에서도 성장이 더뎌지자 하반기 전망치가 점점 두려워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또 실적과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근데 뭐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우리가 뭐 백날 실적 좋다 안 좋다 말해봤자 삼성전자 주가는 항상 안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또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 D램 가격 추이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본다면은 최근의 그 D램 시장은 어땠습니까?
본다고 주가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봐도 똑같습니다. 계속 저도 밀리고요. 질문을 들으면서 네. 이거 봐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지만 네. 그래도 다시 시장이 괜찮아지면 따라올 수 있잖아요. 네, 항상 또 위로를 하네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3분기도 전망치는 별로 안 좋습니다. 보니까 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 정도까지 DDR4 기준입니다. 하락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DDR5 이번에 새로 나온 것조차도 한 마이너스 5% 정도까지는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스팟 가격 하락이 뭐 다시는 고정거래 가격까지도 월말에 발표되는 고정거래 가격까지도 밀려 내려갈 것이다 라는 쪽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 같이 반도체 업체들은 그냥 저희가 알듯이 업황이나 사이클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생각이 들어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주 좀 길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역할이 뭐죠? 메모리, 기억하는 겁니다. 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쓰는 게 그냥 PC 쪽과 연관돼서 그리고 또 하나의 수요가 탄생한 게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탄생하다 보니까 거기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모바일 디램이라고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레벨업을 큰 폭으로 했었죠. 이런 새로운 기기에 들어가는 디램, 그러니까 즉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씩 더 탄생한다.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견은 없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정현 앵커도 조금 있으면 자율주행차 나온다. 그러면 눈치 봤다가 사신다고 하셨죠? 네. 그건 이제 좀 대중화될 때, 네. 대중화될 때라고 보게 되면 이 자율주행차가 보통 보면은 이제 주변을 인식을 하고 이게 판단을 하기 시작해서 이게 가야 돼, 서야 돼, 아니면은 여기서 저 장애물이 나왔다 멈춰야 돼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AI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AI가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을 해서 사람의 머리랑 똑같이 생각하게 되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빙고. 네. 그래서 연산이 있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서 상황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기억이라는 사실 이걸 누가 합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판단이라는 거는 또 CPU라고 하는 또 AP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 하겠지만은 지금 데이터가 상당히 많을 거고요. 전후방 좌우로 다 많을 텐데 그걸 다 메모리를 인식을 하고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자율주행만 봐도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AI가 탑재된 뭐 가전이나 로봇까지나 가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폭발하겠죠. 그런데 딱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몇 개죠? 3개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물량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위, SK하이닉스 2위, 네. 삼성전자 1위, 네. 1, 2위가 합치면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그럼 나라면 2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이 왔었을 때 앞으로 한 또 한 5, 6년 진짜 AI가 어느 트렌드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TSMC가 이제는 부러워할 겁니다. 삼성전자를. 네. TSMC 메모리 쪽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메모리보다는 디램의 죄송합니다. 비메모리 쪽보다는 TSMC의 비메모리 쪽보다는 메모리 부분의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이 비메모리 쪽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 TSMC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 말은 오늘은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건 하도 했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는 얘기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근데 당연히 필요한 거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CPU라는 거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동과 그리고 특히 이게 지금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 머신 러닝이라는 얘기죠. 네. 이거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진화되기 시작하는데 진화되는 기본을 데이터를 통해서 안다라고 하게 되면 기억하고 저장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커진다. 이게 제 생각이고 거기다가 일단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준비는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파운드리 쪽뿐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AP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물론 나온 스마트폰의 AP를 통해서 뭐 된다 안 된다 말도 많았지만은 네. 그쪽에서 좀 더 진화해서 아마 이제 보통 얘기하는 MCU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각 개체 쪽에서 나와서 이거를 좀 제어하는 이런 컨트롤 유닛이죠. 이쪽에 대해서도 아마 삼성전자가 계속 연구를 해갈 것 같고요.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서는 1, 2위 정말 탑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런 탑의 주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지만 여타 글로벌 IT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오랜 기간 꾸준히 떨어지면서 또 시장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의 반등은 우리가 항상 뭐 반등이 좀 나오면 저점 신호다 뭐다 뭐 이렇게 뭐 바닥을 봤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는 이 말을 하기도 무섭고 반등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이 완벽하게 돌아와 줘야지만 삼성전자가 길을 펼 수 있을까요? 네,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보게 되면 외국인 지분 현재 6년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들 쪽에서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싸니까 다시 사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삼성전자의 문제일까요? 한국 시장 대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안 살까요? 후자일 것 같네요.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 그러니까 즉 환율도 있고 거기다 지금같이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수에 대한 불안감들, 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죠. 네. 그런 쪽에서 대외 환경에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히 한국은 경기 얘기만 나오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반응이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우려감이 크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나 아마 이제 6월 말,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까지 가서 아마 뭐 리밸런싱 관련돼서 뭐 그래서 삼성전자 개별적으로 봐서 많이 떨어졌네 하면은 네.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세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그와 함께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지금 줄 하향되고 있는데 키파운드를 앞세워서 8인치 시장을 잡는다라고 하거든요. SK하이닉스의 그 정체성, 앞으로의 가야 할 방향, 앞으로의 실적, 앞으로의 주가 좋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키파운드리를 인수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야심차게 네.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시장에 오해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저희가 이제 구팹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웨이퍼라고 그러죠. 동그란 거. 거기다가 이제 보통 8인치가 있고 12인치가 있습니다. 네. 훨씬 더 큰 거죠. 근데 여기서 칩을 이렇게 쭉 넣었을 때 12인치가 훨씬 더 좋겠죠. 많이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15인치까지 나왔습니다. 또 대량으로. 근데 이게 왜 8인치를 굳이 인수했느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8인치는 저희가 보통 보면은 구형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또 아날로그 반도체, 그리고 또 보통 보면은 약간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좀 박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2인치나 15인치로 가게 되면은 그때 막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때 지금 수주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떨기 시작하게 되면 돈 안 됩니다. 적자 봅니다. 8인치는 DB하이텍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벌써 오래됐죠. 오래돼서 감가상각도 다 끝났습니다. 물량만 받으면 바로 실적입니다. 이게 지금 DB하이텍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키파운드리도 벌써 매그나 반도체 쪽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느라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물량 받으면 바로 수익입니다. 이런 쪽에서 지금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시스템 IC와 그리고 또 키파운드리를 합쳐서 하게 되면 매출 한 1조 원대 나옵니다. 요거 알짜입니다. 그래서 8인치 쪽은 아마 생각보다 지금 같은 경우도 12인치에서 8인치로 돌아서려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쪽은 해도 돈도 안 되고 차라리 이쪽이 지금 가장 핫한 쪽. 그러니까 12인치 같은 경우는 뭘 만드냐면은 GPU, 뭐 그래픽 카드부터 CPU 이런 쪽에 좀 고급을 만들고요. 네. 8인치는 그거보다 좀 낮은 거, DDI나 그러니까 좀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구동칩이나 좀 낮은 거를 만드는데 요즘에 가장 핫한 쪽이 하나가 있죠. 전력 반도체. 이게 아마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전력 반도체를 쓰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 예고하고 있는데 네. 8인치 쪽에서 이쪽을 쓰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SK하이닉스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아마 합치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작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반도체에 대한 얼만큼의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의지나 아니면 그만큼의 이해도가 있는 회사가 인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커갈 상황은 크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시는데 저 혼자 일어나요? 네, 죄송합니다. 8인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정말 알짜배기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살짝 말해주시면서 DB하이텍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네. 마침 오이님께서 파운드리 DB하이텍은 잘 가다가 왜 그런지 여쭤봐 주세요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네, 혹시 DB하이텍 최근에 뭐 거의 다 물리셨겠죠. 근데 이렇게 끝날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증설을 한 해 만에 얘기는 많았지만은 제가 보기엔 증설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증설을 했었을 때 오히려 그에 따른 또 앞서 말씀드린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쭉쭉 들어온 대로 아마 지금도 올해까지는 물량 다 찼고요. 거의 TSMC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실적은 괜찮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실적의 단단함은
강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올라오겠죠. 그럼 8인치 파운드리 그 업황 고점에 대한 우려는 네. 지금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수요가 꽉 찼다고 증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거 보면은 언제 다시 수요가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TSMC도 요즘 주가가 별로 안 좋죠. 네. 이거 벌써 2년 앞으로까지 실적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땡겨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불안감에 떤다. 이거는 시장이 너무 앞서간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TSMC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에 약간 축소된 모델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물론 DB하이텍이 좋다는 것보다 그 정도로 축소돼서 나오는 지금 그 해당되는 역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그냥 DB하이텍이 먹고 살 정도로 그러니까 역량을 갖출 만한 실적은 보여줄 수 있다는 데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여전히 관심은 갖대. 근데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그거를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탑픽이 나온다면 좀 고려할 수 있고 진부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드릴게요. 저점 매수 기회입니까? 아니면은 추가적으로도 조심을 해봐야 되는 구간입니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고루하고도 진부한 대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분할 매수인가요? 분할 매수로 주식은 장기로 봐라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떠나서 그냥 초장기로 본다. 그냥 이 회사의 앞으로의 앞서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할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의식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내 자산이 뭐 단기간에 했다가 뭐 한두 달 뒤에 뺄 돈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57,000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9만 원대 이 정도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아주 진부한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김민수 대표님의 가장 큰 의견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길게 봐야 된다. 지금 당장 뭐 한 달, 두 달의 기술적인 반등 노리고 들어가시는 거라면 또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정말 초장기로 보자. 57,000원, 9만 원 각각 오면은 나는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